돌아가네. 예, 뭐 여담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아까 뭐 운명, 그지? 실제로 필요한 얘기 또 아마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와닿았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 삶에 필요한 아까 전만 전에 했는 그런 내용들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이 육친과 십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친과 십성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생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생성 원리에 대해서 자, 요래된 우리 요거 동그라미 요거 있죠. 요거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육친과 십성에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신 거죠. 십성이 만들어지는 원리 이해하셨죠? 지난 시간에 십성까지 다 했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십성의 관계들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결국은 십성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이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었거든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에서 우리 인간들 삶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한 언어적인 어떤 표현하기 위한 단어예요. 단어. 그게 이제 한자적, 한문적 단어죠. 이제 그래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다 풀이를 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이 다각도로 이제 이걸 가지고 다 풀이 다 하는 거예요. 표현을 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기초 과정에서 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을 보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식상일 수도 있고 재성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의 심리, 이 명주의 심리, 이 사람은 어떠한 심성,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겠다 하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또 심리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성을 통해서 또 이걸 통해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뭡니까? 그 사람의 인연을 거기에 읽을 수 있다. 그거는 뭐였어요? 아까 이야기했는 타고난 명이었죠. 타고난 명에 이미 정해진 게 있다면 그게 뭘까 하면, 그죠? 장단점도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타고난 심리성,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성, 또 그 다음에 그 명주의 인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현재 내 이 남편이, 아이고, 억수로 좋을 수도 있고, 에라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또 아니면 이 아내가 아니더라도, 나는 어느 누군가의 아내가 됐을 것이고, 또한 나는 어느 누군가의 남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명은 정해져 있겠죠, 요거는. 운에 의해서 영향은 받지만은 타고난 명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남자, 나는 그 여자 아니라도 나는 결혼하면 또 그와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박혀진 아까 명은 우명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명은 여기서 정해진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관운이 좋은 사람이네. 아까처럼 그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네.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재주를 가진 사람이네. 이 사람은 이름을 널리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네. 여러 가지로 그 사회성과 심리성과 인연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이 만들어지는 그게 근원은 어디였다? 음양오행 상생상극론이라는 거죠. 거의 이제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자연이 변화하는 것에서 보고 그 명을 풀어보니까 그 사람은 본질적인 명은 그런 고정된 명은 그런 걸 갖고 있더라. 그런데 운에 의해서 또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타고난 자기 명예,
그것은 어떻게 이제 아까 제가 요 말씀드렸는 거 그죠? 요거 뭐고 요거 드린 거 프린트물 드린 거 요걸 참고해 보시면 자 이미 정해진 거는 압니다. 비견이 뭔지 급제가 뭔지는 이미 아시잖아요. 비급이 뭔지 그죠? 비급에서 비근급이 나눠지지만 뭔지를 알면 여기서 잠깐 보면 요 관계를 이제 육친과 십성의 관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먼저 비견과 급제는 비급은 그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 주체성이 그죠? 나의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자존심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 강해진다. 또 사회적으로는 생존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생존하는 욕구가. 또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짙다.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주체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타인을 상당히 무시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급탈일 교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급제자는 여기서 이제 이 가장 주로 쓰여지는 게 자,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통해서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리성을 볼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이 관계에서 그 다음에 사회성을 볼 수도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인연에 대해서도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더 이상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그 프린트물에 드린 거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심리성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 그럼 사회성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회성은. 또 이것과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다. 관계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인연은 또 나와의 관계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다른 글자들도 이외에 다른 글자들도 다 내 팔자거든요. 내 팔자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어떻게 미친다? 적은 거는 적게 미치고 큰 거는 크게 미친다는 거죠. 그 기운이 만약에 뭐 목이 한 3개 되더라. 그러면 목의 기운이 다른 거에 비해서 뚜렷하다는 얘기잖아. 더 강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게 나한테 어떻게 분명히 사회적으로, 인연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거의 고정돼 있다는 거죠. 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찌랄 같은 성격이다. 만약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한테는 찌랄 같은 성격으로 내한테는 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은 이 운에서 이 찌랄 같은 성격이 계속 나오느냐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람이 어떤 때는 상당히 수그러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확 하기도 하고 이 변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그러나 강하게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다. 언제 어떻게 표출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아니면 적은 것은 적은 대로. 그러나 적은 것과의 큰 것의 차이는 이건 더 강하게 다발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적은 것은 적은 대로 이것보다 작게 영향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은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전체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장단점을 나타내는 사회성이 그러고 천간과 위의 것과 하늘의 지지의 것은 또 다른 거죠. 위에는 기라 해자 기운 이 고급에서도 쓰여지는 거죠. 기운 밑에서는 이 질이라 했죠. 질 그죠? 이런 관계거든. 그럼 질은 뭡니까? 현실적인 실체적인 거잖아요. 실체적인 거. 그리고 기운적인 거는 또 기운적 기라고도 표시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것보다는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음양으로 따지면 위에 게 양이죠. 천간의 하늘의 기운의 양이니까 이 현실적인 건 질의 양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질적을 갖고 있는 질적인 것이 형상으로 겉으로 드러낼 수 있다. 형상으로, 형으로. 이렇게도 보이죠. 또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뭔가 떠가 있는 것이 밑에 질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 없더라. 없어. 여도 없고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보여지나 현실에서는 없다 이거잖아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남들은 저 사람 되게 부자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체는 없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무엇이든지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육신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육신에 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인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게 그에 해당되는 글자가 목일 수도 있고 화도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뿌리가 그와 같은 오행의 글자가 또한 최소한에 여기에 글자를 받쳐주는 생해주는 글자라도 이건 조금 다르죠. 뿌리가 있는 글자, 나와 같은 뿌리가 있는 것이 가장 강한 거죠. 그게 있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 보여지지만 저 돈도 있는 사람이네.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실체는 없다. 그죠?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이것과 연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내가 모르는 더 많은 것을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육신과 십성의 관계로 대개 보면 이제 십성은 비견급제라고 되어 있는데 비견과 급제의 차이는 비견은 여기 내용들은 거의가 주체성이 강하고 경쟁심, 질투, 시기 육신적으로는 형제 동료라고 되어 있죠. 나와 같은 친구,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동료 이런 것도 이제 비견급이라 하지만 음양이 다른 걸로 해서 이제 비견과 급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게 이러한 글자가 비견급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생존 욕구가 더 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업성은 더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타인을 무시하고 겁탈 교만하고 만약에 비견과 급제의 차이는 비견만 있는 사람하고 급제 섞여 있는 사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견은 내가 욕심을 챙기려고 하지 마라. 그죠? 욕심, 저걸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죄를 가하니까 그걸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 어떤 그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급제는 뺏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비견은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급제는 뺏기려고 한다는 거지. 저거 완전히 같은 하나의 이 공간 속에 갇혀 있다라면은 급제는 뺏어갑니다. 비견은 어떨까요? 보호하려고 하죠. 그거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작아. 그런 성품을, 그 성품도. 네? 비견도 맨 뺏기기는 뺏기지. 비견도. 비견. 뺏기기는 뺏기잖아요. 그렇죠. 예. 비견도 많아지면, 비견이 강해지면, 그런데 급탈하지는 않죠. 보호 본능만 강해진 거죠. 보호 본능이 강해지는데, 급제는 먼저 쫓아갑니다. 비견과 급제가 완전히 다르죠. 또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 뺏기기 위해. 그런 비견보다는 급제가 이제 욕심이 막 표시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심리성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견과 급제의 차이는 그러하다는 거죠. 그 비견 급제가 같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급제가 더 표시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이제 그래 이제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급제를 우리는 이제 이 배우니까 하는 게 급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급제의 본능은 본심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급제가 타고난 본심 뭐 이런 거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급제자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 남들한테 나를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저거 욕심 많고 지가 챙기려고 하고 이런 놈으로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덕될 게 뭐, 내가 사업할 때 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일반 사회성으로서는 상당히 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급제는 급탈하기 전에 뺏는 거거든, 자기가. 차라리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내를 안다면 베푸는 게 낫잖아. 베푸는. 이게 뭐 덕 짓는다, 복 짓는다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이게 우리 여기서의 배우는 지혜예요. 이게.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급제와 비견을 다 가지고 있어가 뭐 비견도 갖고 있고 급제도 갖고 다 가지고 있으면 또 급제도 강한 급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얼마만큼 표출되나? 만약에 떴다. 급제가 떴었어. 여기에 명예. 그러면 그 사람들 표난입니다. 더더욱 이 사람들을 더 낮춰야 되죠. 나를 그래 살려. 그래서 종교에 기이하는 사람들도 많죠. 안 그러려고. 그러나 한 번씩 표가 납니다. 떠가 있으면. 아니고 지지에만 있다면. 떠지는 않지만은 지지에 현실적으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다.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다. 막 차이 있다면 그럼 많이 내려놔야죠. 많이 내려놔야 돼. 그게 이제 내 이것 가지고 이게 장점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천시 도둑놈 같아. 내 눈에는 전부 내 경쟁자고 내 도둑놈 같아. 그래 나는 뭐 저거 빼길기인데 먼저 내 주변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상하게 보여질 뿐이에요. 자기는 그런 환경, 그런 마음에서 그래 할 뿐인데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만약에 혼자만 놔둔다면 그런 사람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독단적인 자기 위주로 모든 게.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알면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항상 음량이 같이 존재하거든. 좋은 각도에서 보면 장점이고 뭐 지금 정치 반대기들 다 안 그렇습니까? 지편 뭐 그러듯이 이 장단점은 항상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볼 때는 장점이지만은 저쪽에서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요. 이걸 이제 배우는 목적이 인지를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 뺏길 게인데 그럼 니 왜 해라? 먼저 주면 되잖아. 그럼으로 해서 내한테 돌아오는 것도 차라리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게 급제라는 거거든요. 비견과 급제는 이러한 심리적 작용과, 그죠? 막 뺏기기 싫어. 이런 심리적 작용과. 또 사회성도 이렇게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인연이라는 것. 인연은 한꺼번에 다 말씀드려요. 인연은 비견의 독특한 인연은 어떻습니까? 비견이라는 글자가 내 사주 속에 좀 많이 있어. 그러면 타고난 명이 비견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비견급제라는 게 같은 동료, 여기 지금 적어놨잖아. 동료, 친구, 뭐 형제, 이런. 그럼 많다는 것은 친구, 주변에 이 동료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식상으로 가면. 자, 지금 시간이, 지금 고급 시간을 조금, 고급 시간을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저, 고급 시간에는, 아까 내가 다른 걸 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을 조금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그 다음 식상은, 식상이란 먼저 우리 심리적인 것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식상은 내가 식상이라 하면
나인 입장에서, 그죠? 나인 입장과 같은 게 이제 비견급이라 했는데, 식상은 여기잖아. 내가 행하는 거잖아요. 내인데서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 내가 했는 거죠. 그죠? 식상이 생하는 것은 또 재성이죠. 재는 결국은 이 현실적인 결과물,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잖아. 결과물. 그래, 이거는 이제 과정인 셈이고, 이건 결과인 셈이죠. 과정에 대한 결과. 그죠? 요거는 이제, 그래, 과정에 대한 결과, 재물을 만들어내는 일. 그죠? 요런 걸 이제 식상이라 해요. 사회성으로 쓰여지는 것은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생하는 글자는 내가 낳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낳는 거는 이 명주가 여자라면 요거는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자식이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이제 물론 여기서 더 나가면 지금 요 단계까지만 나갔기 때문에 여성 명주 입장에서는 자식이다. 만약에 남자 입장이라면은 내가 내 아래 사람, 후배, 아래 사람, 조카 이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식신과 상관은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식신과 상관의 심리성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식상은 육신적으로는 뭐 자식, 장모라고 해요. 장모라 하면 이해되시나요? 장모라면 이해되세요? 장모라면 요에 이 사람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도 누군가를 낳았잖아요. 그죠? 쟤는 또 육신적으로 이제 비겁한테서는 부인이 되거든. 그래서 부인을 낳은 사람이라서 여기 이제 장모라고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놓고 우리 집의 가족, 그죠? 가족 도표를 우리 자식은 오행으로 어떤 글자에 해당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시부모는 어떤 글자에 해당되더라라는 걸 가족도를 만들어 보시면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분산화 의식주, 자, 친화적인 욕구, 상당히 식상이라 하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는 그런 활동하는 수단이니까 삶의 수단, 또한 우리 어느 쪽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식상이라 한다. 그 식상은 나의 일이고 돈 버는 재능이니까, 그죠? 재물을 버리는 과정, 일한 것도 일한 것도 심리적으로는 많이 베풀기도 한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베풀어야 되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식신과 상관은, 식상은 상당히 여기 보면 똑똑하고 총명하고 언론, 방송, 예능에 소질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명랑하고 밝고 사교적이다. 친화력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식신자는 상관자와는 달리 식신자는 뭐 식상관계는 다 친화력이 좋습니다. 친화력이 좋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식신인 자는 그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잘 그냥 꼿꼿하게 이 친화력은 같이 상관과 같이 있지만은 좀 깊이 있는 내용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친화적인 관계가 있고, 상관적인 거는 상관 밑에 갈로 열고 이거 영업직 뭐 이래 해놨죠. 기술직 뭐 이래 놨는데 예능 쪽으로 상당히 이 문학 쪽으로 이쪽 쪽으로도 상당히 에너지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래서
어에 보면 식신인자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곳에 잘 쓰여지고, 그 다음에 상관인자는 말을 재능으로 쓸 수 있는 곳에 잘 쓰여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상관자는 이 상당히 임기 연결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요. 어에 보면 지금 정치인들은 거의 상관이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 많이 쓰여진다. 그 다음에 그래 결국은 여기서 제가 목화 토금수로 해서 안에 그 상생상극을 표시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걸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를 넘어가죠. 토는 재성이라고. 목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는 재성입니다. 그래서 정편제로 되어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편제는 아버지, 아빠일 수도 있고 뭐 부친 뭐 해놨는데 여친. 그 정제는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정부인을 정제라 하고, 그죠? 육신적으로는 편제는 부인 이외의 여자 편제라 한다. 그러면서도 편제는 공이 남녀 공이 아버지에 해당되는 글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이 성취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하다. 그다음에 재물 쪽의 욕구가 강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편제는 편중된 편협된 재물. 그다음 정제는 아주 합리적인 재물. 여기서 편협된 재물이가 하면 뭐 어에 보면 정제는 현금성 적은 재물이기도 하고 편제는 큰 재물이기도 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적고 크고의 차이도 볼 수가 있지만은 편협된 재물이라 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재물일 수도 있다. 그죠? 로또 복권도 거의 편협된 재물로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제. 그런데 정제보다는 편제를 잘 쓰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은 돈 버는 기술이 좋아요. 그러한 것을 본다. 그러나 편제는 상당히 이 성품적으로는 굉장히 급하다. 성격이. 편제적 성품은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했습니다. 빨리. 그럼 정제적 성격은 어떻습니까? 꼼꼼하고, 여기 해놔죠. 꼼꼼한 성품으로서 성실하고 검소하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편제는 보면 굉장히 편제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사업성이 강합니다. 사업성이 강한데, 여기서 급한 성품도 있지만 굉장히 사교적인 거예요. 굉장히. 근데 여기서 보면 편제의 운이 오면, 그죠? 편제의 운이 오면 명예 정해진 팔자의 편제가 강하면, 편제를 잘 사용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아까 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을 편제로 잘 쓰는 사람은, 그죠? 사회적으로 쓰는 사람은 편제는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인데 편제가 운에서 오면, 운에서 이 사람이 편제를 쓰든 안 쓰든 관계없어요. 편제가 운이 오면 이거는 뭡니까? 큰 재물이라 했거든요. 큰 재물. 근데 편제의 운이 오면 물론 신강신약에 따라 또 다릅니다. 달라지는데 일단 편제의 운이 오면은 야 원래 뭐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들 수가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건 분명히 된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편제만 오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서는 음양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관계가 어떻게 된다? 운에서 오는 거는 관계가 내 명예에 있는 글자들과 관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일단 명예에 어떤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편제가 딱 오면은 야 원래는 좀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과의 관계가 있다면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야 그럼 원래 한번 대박 나겠네. 그 뒤에 걸 안 보고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제가 가장 실수하기 좋은 거는 성급히 결정 짓지 마라. 그러면 성급히 결정 지으면 항시 후회할 확률이 많아진다. 그래서 편제는 항상 그래. 어떤 운이 오든 간에 원래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고급 시간에 할락했는 것 내용 중에 하나만 내볼게요. 내년에는 그럼 임인년이 오잖아요. 임인년. 만약에 이게 편제라면, 그죠? 그러면 이게 편제면 무토일간이네. 그죠? 무토일간이라면 이게 편제고 이거는 또 뭡니까? 편관이라. 편제와 편관이 오면은 야, 이 대박 난다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편제에 운이 오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야, 올해 내 대박 나겠네. 올해 하면 좋겠네. 근데 이게 뭡니까? 편관이라. 편관은 또 뭡니까? 내가 무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편관은 내한테 결국은 살이잖아. 살. 그 따지면 재생살이 한 거죠. 재생살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돈을 관에다가 처박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거. 그래 결국은 이게 무리한 내한테 무리수거든. 내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내한테는 좋은 듯 하잖아. 그죠? 뭔가 이 편제, 아까 내 편제 대박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또 문서적으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자가 길흉은 따로 따져봐야 돼. 길흉은 따로 따져봐야 돼. 일단은 이 사람은 이 일간자들은 이 내년의 운에서는 아, 뭔가를 대박 나겠다는 뭔가 느낌 좋다라고 생각할 거다 말입니다. 보장은 뭐하죠? 어떤 일이면 이 관은 뭡니까? 관은 내한테 힘들게 하는 관이잖아요. 내가 조직을 만들든지 이 관을 활용하든지. 그런데 거기 의해 수생록 계속 돈 빠져 넣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들. 길흉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이러한 기운으로 그 당자들은 그러한 느낌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대박 나는 기운이 이 사람들은 그걸 느낄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올해 하려고 내년에 이민년에 아 대박 느낌 좋다 이럴 거거든.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선뜻 결정했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더 알아보려고 하면 지 8글자 명예는 저걸 잘 수용할 수 있는 글자들로 돼 있는지, 그죠? 또 그렇지 않다면 이거 글자 저 글자들과 내는 무관하다면은 일시적으로 내년 한 해에 그런 대박 느낌만 좋다 이거거든. 근데 막상 뛰어들었다가는 나중에는 들어가는 돈 때문에 원전 때문에 발도 못 빼고 낭패 보는 경우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신중하게 결정해라. 그 편제는 항상 그래. 편제가. 그래 이제 내년에 편제 운이 오는 사람은 그렇다 해서 이 얘기도 내가 원래 오늘 고급 시간에 하려 했는데 다행히 요 이야기 하나 끄잡아내서 또 다행이네요. 예. 요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참 끝도 없습니다. 오늘도 강의에서 지금 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열심히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